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온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이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 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이제 영상에서 11월 5일이나 또는 11월 8일에 있는 이제 대선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주도주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게다가 아직까지는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내려가고 있으니 대략 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현금을 마련하고 있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가지고 있는 지표들과 그리고 일정들을 보니까 좀 빠르면은 10월 말과 11월 초부터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요건 이제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제 10월 22일 날 보니까 91%로 확실하게 과매도가 들어갔어요. 예전에 이제 이 정도 막 과매도가 들어가고 나면 5영업일 이내에 이제 과매수가 터지면서 손바뀜이 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게 되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은 나름 과매도의 어떤 시그널이 나왔고 이제 5영업일 이내에 과매수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당장에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 더 과매도가 나오면서 과매수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점점 지연될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10월 22일은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패닉 셀링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종 쏠림 지수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내려오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이 한 0.25 정도는 올라가줘야 다음번에 주식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활성화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오고 있고 과거 사례를 보면은 한 5거래일에서 한 8거래일 정도만 더 올라오면 안정권으로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결국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이고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이제 매크로 이벤트들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최근에 이제 제가 또 올려드렸던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보면 이것도 이제 한 요 정도 구간에서 오늘까지 이제 거의 전저점 구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월 22일 이후에 10월 22일 날 패닉 셀링 나왔고 다른 방법으로 뽑는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도 거의 이제 과매도급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등을 시도하는 어떤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10월 31일이에요. 10월 31일에 investing.com을 보게 되면 이제 일본의 어떤 금리 결정도 있고 그게 이제 불확실성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이 근원 소비자 물가가 있어요. 근원 소비지출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 발표를 통해서 물가가 잡히고 있구나 라고 하면은 그동안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를 괴롭혔던 10년물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채권 금리들이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1일에 이제 이 실업률과 관련된 고용 지표 관련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고용 지표에서 뭐 다른 어떤 해외 이제 뭐 매크로 관련된 전문가들은 이게 정부 쪽에서 일시적인 어떤 고용이 증가한 것이지 다시 고용이 나빠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막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의 고용 지표가 11월 1일에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 10년물 채권 금리가 더 치고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바닥을 다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불확실한 것들이 있죠.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고 11월 8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는데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나오기 전에 이제 요거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최악은 벗어나지 않겠냐. 10년물 채권 금리가 더 치고 가는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지표들의 어떤 상황들을 볼 때
한 1, 2주 안에 길면 한 2주고 짧으면 일주일 이내에 이게 어느 정도 과매도권으로 들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붉은색도 이제 업종이 충분히 쏠리는 구간으로 들어갈 것 같고, 거기에 피어 인그리드 오실레이터는 여전히 이제 거의 전저점 구간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 이제 돌아서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돌아서는지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돌아서는지 보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팁 신호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격 자산을 투자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딱 하나 걱정이 있죠. 내년에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면 이 미국 정부의 어떤 재정 적자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플레를 용인을 하든지, 그게 아니면은 이제 긴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내년에 부채 한도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 정부의 긴축이 발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는데, 그래도 올해 4쿼터쯤에는 한번 리바운드가 있지 않겠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선거 끝난 거에 대한 어떤 안도 랠리, 이런 것들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지금 영향을 준 게,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면 걔네 공약 봐라,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장기금리, 중장기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걔네들은 돈 많이 필요한데 채권 발행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채권금리가 올라가겠지, 이런 이제 우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최근에 고용지표가 좋으니까 채권금리가 더 세게 빠르게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1차적으로 진화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반대로 떨어지게 만들려면 결국 이제 경제 캘린더 상의 일정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매크로 이벤트가 10월 31일과 그 다음에 11월 1일 물가와 이 고용지표, 이런 게 발표가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이 붉은색의 업종 쏠림 지수도 대략 한 10월 말과 11월 초쯤 되면 어느 정도 붉은색이 충분히 올라와 있을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제 붉은색이 저는 빨리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좀 더 주식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구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